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발견학습 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견학습 모형은 제롬 브루너의 인지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법입니다. 브루너는 학습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스스로 발견하고 구성할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형은 피아제의 구성주의와 듀이의 경험주의 철학에도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학습자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지식을 능동적으로 습득하고 기존의 인지 구조에 통합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제 발견학습 모형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능동적 학습입니다. 발견학습은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탐구하고 실험하면서 지식을 구축하는 능동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 중심입니다. 학습자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셋째, 탐구와 발견입니다. 학습자는 탐구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발견된 지식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며 오래 기억됩니다. 넷째, 내재적 동기 강화입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한 지식은 외부 보상보다 강력한 내재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더 몰입하게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합니다. 이제 발견학습 모형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문제 제시입니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해결할 문제나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 문제는 도전적이어야 하며 학습자가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수업에서 왜 어떤 물체는 물에 뜨고 어떤 물체는 가라앉는가? 와 같은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탐색 단계입니다. 학습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험, 관찰, 토론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합니다. 교사는 간접적인 힌트를 제공하되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물체의 밀도와 부력을 실험을 통해 탐구하며 물체가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견입니다. 학습자들은 탐구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발견합니다. 교사는 학습자가 발견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인지 구조에 적절히 통합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다양한 물체의 밀도를 비교한 후 밀도가 낮은 물체는 물에 뜨고 높은 물체는 가라앉는다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입니다. 학습자는 발견한 개념이나 원리를 다른 문제에 적용하여 이해를 심화합니다. 교사는 다양한 응용 문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발견한 원리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다양한 액체에서 물체의 부력을 실험하고 밀도와 부력의 관계를 다른 조건에서도 확인하며 발견한 원리를 확장합니다. 발견학습 모형의 교육적 활용 및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자가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 전략을 시도하게 하며 창의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둘째,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한 지식은 깊이 이해되고 장기적으로 기억됩니다. 셋째, 스스로 발견한 지식에 대한 성취감이 학습 동기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모형에는 몇 가지 한계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발견학습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는 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성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적 부담이 큰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 변화가 요구됩니다. 교사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발견학습 모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학습 경험을 축적하도록 돕는 데 매우 효과적인 교수법입니다.